네, 내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일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오늘 정부는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대리 구매 범위를 넓히는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코로나19 확진 상황, 정부 대책,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이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 확진자 수 집계가 새롭게 들어온 만큼 그 관련 이야기부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4시 기준 179명이 추가가 돼서 이제 7,313명, 7,313명으로 지금 집계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증가폭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같은 증가세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현상만 본다면 상당히 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약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달 전으로 한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는 확진자 수가 한 10여 명 정도 됐을 거예요. 10여 명에서 20명 정도 됐을 거고 그 당시에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내에선 굉장히 잘 막아냈다 이런 낙관론이 많이 일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실 안정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야를 지금 신천지와 대구, 경북 이쪽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전국적인 상황으로 조금 시야를 넓혀서 좀 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정확한 지역별 추계는 잠시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까지 집계에 따르면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 수가 200명대 수준으로 추가 확진자 수의 그 추계가 좀 내려온 상태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아직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제쯤 이 추가 확산세가 좀 꺾이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이 현재 상황은 지역사회에서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종교와 말하자면 결합이 되면서 슈퍼 전파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천지만큼은 아니지만 뭐 천안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역에서 본 조그만 산발적인 어떤 이벤트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신천지만큼 파급력이 있는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걸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잘 뭐 막았다고 하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또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서 환자가 폭증을 하고 사망자는 우리보다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라는 게 결국 자유로운 왕래를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문화랑 결부가 되면은 결국 그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왕래가 있는 우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이와 국내의 추이 이걸 모두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저희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질문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지금 마스크 사기가 참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하루에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장 내외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수요는 전 국민이 다시 다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아마 오부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뭐 말하자면 날짜를 정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혼란을 조금 줄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하는 요구량에 비교하면 역시 네. 받는 물량이 굉장히 적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리적 불안감은 더 팽창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국가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오부제로 공급을 하고 이럴 정도라고 하니까 네. 일각에서는 앞으로 마스크 구하기 더 힘들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마스크 값이 더 올라갔다.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더 수요가 늘고 그러면서 값에 영향을 주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조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지금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구매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매를 대리 구매해주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왔는데요. 의료계에서 봤을 때 이 대책 가운데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분배를 할 때 결국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공급되는 양 자체가 좀 늘어나야 되는 네.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 감염병 경보 단계에서 지금 심각 단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조금 더 강한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떤 생산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늘릴 수 있고 또 수입하는 이런 조치도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더 간소화해서 물량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시장을 좀 문란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고요. 네. 네네. 네,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마스크가 분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방금 의료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특히나 이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라든지 뭐 방호복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장비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부족한 건지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초반에 특히 이제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폭증하면서 이 어떤 마스크라든지 보호구가 말하자면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네.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렇군요. 예,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는 좀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고르게 분배가 좀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워낙에 이게 소모가 또 빨리 되다 보니까 네. 하루하루 상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이틀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북대병원에서 당장 마스크가 없다라고 해서 네. 저희 이제 대한의사협회까지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경북대병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건 국립대병원이고요. 네. 예. 그리고 워낙에 이제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데도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저희 민간으로 이렇게 올 정도라면 네. 이건 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마스크 10,000개를 구해가지고 보낸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또 이제 현장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인데요. 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지금 마스크는 있는데 글로브가 없다라든지, 예, 뭐 이렇게 물품이 좀 뭔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네. 상태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풍족해 보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민관 차원에서 같이 협력 체계를 이용해서 네. 좀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이 이제 워낙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도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의 어떤 그런 장비 부족이 가장 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의 어떤 뭐 조율이라든지 협력 이런 것들은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아주 체계적이라고 볼 네.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대구 경북 쪽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해보면 지금 뭐 오히려 대구 경북 쪽은 조금 안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럴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달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네. 민간 차원에서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오히려 다른 지역을 좀 걱정하고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요. 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체계적으로 뭐 어느 지역에는 얼마나 공급이 됐다든지 수요가 하루에 얼마 있다든지 이렇게 된 자료는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고 네.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면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역할이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돼요. 네, 네네. 그러면 이 물품이라든지 응압시 이 부족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그런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료계 차원에서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좀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사실 마스크라든지 이런 방은 결국에 구입하기 위해서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료계 자체적으로는 일반 의사 선생님들께 저희가 성금을 모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경북대병원에 1만 개 마스크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성금 예.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좀 아쉬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돈을 마련해서 마스크를 구입을 하고 또 계속해서 요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정상적이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부가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물론 사망자 발생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사망자 발생 그 숫자,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어떤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잘하고 있는 부분, 열심히 하고 있는 네. 부분은 분명한데요. 근데 이제 그걸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치사율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는 좀 낮다라는 건데, 네. 네. 근데 그 어떤 사망한 사례들을 본다면 사실 상당히 부끄러운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 확진을 받았는데 입원할 병상이 없어서 집에 있다가 사망을 하신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가동하는 나라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낮은 치사율 같은 경우도 약간의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환자들을 연령대로 분류해 보면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젊은 환자들이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그렇죠. 또 무증상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를 따져보면 결국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역학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환자들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검사 대상에 사실 증상이 없거나 젊은 환자들이 다수 포함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진단은 되었지만 사실상 이 진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의 검사를 했던 대상들이 일정한 지역 그리고 특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전체적인 어떤 대표성을 갖는다고 좀 보기 힘들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낮은 치사율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결과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어떤 증폭 양상이 나타난다면 결국 통계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그거는 사망하는 중환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긍정적 평가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아. 대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또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생각을 계속해야 되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한데 임신부 확진 사례도 나와서 참 걱정입니다. 태아 그리고 신생아한테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떠한 그런 치료와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임신부의 경우에는 네. 일반인과는 상당히 접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태아와 분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당연히 이제 분리를 하는 게 원칙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아직 그 성장한 성인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을 다 이제 부모라든지 주변 사람에 의지하는 상태잖아요. 그만큼 밀접 접촉이 훅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당연히 네. 이제 밀접한 접촉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케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안전 위생 원칙을 좀 더 개인 위생을 좀 더 강화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임신 상태일 때도 네.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임신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이 아이를 모체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 복중의 아이가 지금 만약에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시기에 따라서 완전히 전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의 예.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고 환자가 늘어나면 결국 임신한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뭐 산부인과 이런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이룬다든지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태아의 건강도 참 걱정이 되지만 특히 산모 같은 경우는 일반의 경우와 다르게 약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상태가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합의된 그러니까 전문가 사이에서 이게 표준 네. 치료입니다라고 합의된 건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임신부 같은 경우도 중환자로 진행을 한다면 고려를 해봐야겠죠, 약물 치료를.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칼레트라라고 해서 흔히 이제 HIV 치료제로 많이 사용했는데 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보군 중에 하나 올라 있는 약인데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미국의 FDA, 미국의 식약청에서 인부에 대한 안전성 카테고리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약 같은 경우는 A, B, C 중에 C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안전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떨어진다기보다 이제 불확실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득실을 따져서 평가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클로로퀸이라고 하거든 최근에 일반인 분들한테도 문의가 굉장히 많은 약인데 네. 이 약 같은 경우도 사실 인부에게는 금기로 되어 있지만 예. 또 네.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인부에 사용했을 때 안전이 괜찮았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그리고 약을 썼을 때의 득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우리 치료는 호흡이 잘 안 되면 산소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필요하면 수액이라든지 해열제라든지 증상에 맞춰서 지금 하는 치료가 제일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신부라고 해서 특별히 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할 네. 때는 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치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의 상황이 좀 중증일 때, 중증 환자일 때 집중적인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를 이제 중증이라고 하더라도 네. 환자의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폐렴으로 진행을 하고요. 폐렴에서 그게 더 심해질 경우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하는 ARDS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인공호흡기 흔히 이제 뭐 인공호흡기라 얘기하는 기계 환기라고 하죠. 그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쉽게 회복이 안 되면서 결국 심폐기에 결국엔 전체적인 장애로 이어진다. 또 전신의 어떤 전신 여러 장기에서 부전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될 때에는 이제 에크모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 환자의 몸의 심폐를 대신하는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해서 피를 넣어주는 이런 기계까지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환자 수에 비해 지금 말하자면은 아직 사망자 수가 높지 않다고 했지만 네. 결국엔 중환자가 관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큰 틀에서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증가 폭이 줄고 있고 전국적인 확산세는 없지만 아직은 섣불리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또 다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꼭 유의를 해야 될지 의사협회 또 관계자로 나오셨으니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국민께서는 지금 네. 상당히 잘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3월 초로 저희가 이제 제안도 했었지만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본격화하고 이렇게 전염을 서로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많은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도 3월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알린
그런 결과 지금 상당히 잘 실천되고 있다 보는데요. 네. 이런 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습관처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거고요. 개인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 1월부터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모두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 국민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두 네.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정부의 입장은 방금 전에 이제 뭐 박능호 장관께서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정부는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2월 한 달 전, 2월 초를 본다면은 뭐 다소 이제 방심했던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이 추세가 이대로 이어져서 안정세로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갑작스러운 유행이라든지 환자 수 폭증 이런 거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환자 치료가 결국에는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여건, 장비, 그리고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민간의 이런 자발적인 거리두기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중국 같은 사례에서는 굉장히 강제적인 봉쇄를 통해서 효과를 본 경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물론 거기까지 이르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정부의 대책 그리고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이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